귓볼주름,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차 물리치료사의 건강이야기 차은희입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 건강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뇌졸중이나 치매,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귓볼주름인데요. 물론 모든 분들께서 귓볼주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귓볼주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귓볼주름과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 등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귓볼주름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관련된 연구 결과와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주위를 살펴보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귓볼에 대각선으로 깊게 파인 주름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요. 지금 바로 거울로 귓볼에 주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2017년도 사이언티픽 리퍼치 논문에 실린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각선 귓볼 주름이 대뇌 작은 혈관 질환과 베타 아밀로이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타 아밀로이드는 타우 단백질과 함께 찌꺼기가 뇌에 쌓여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귓볼 주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논문입니다. 정상인 243명과 치매 환자 471명의 대각선 귓볼 주름을 관찰했고, 그와 함께 그분들의 뇌 상태를 확인하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상인 그룹보다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그룹에서 귓볼 주름을 더 자주 관찰할 수 있었고, 특히 뇌혈관이 나빠져 있고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가 뇌에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각선 귓볼 주름이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2012년 미국 심장학 저널에 실린 내용을 보면 귓볼 주름과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과 2012년 미국 내과전에 실린 내용을 보면 급성 뇌졸중 환자들 241명 중에서 약 78% 정도에 해당하는 190명에서 귓볼에 대각선 주름이 깊게 파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귓볼 주름이 동맥경화 정도를 시사하는 경동맥 혈관의 두께와도 연관이 있다는 논문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귓볼 주름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귓볼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그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모세혈관의 영양소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귓볼에 주름이 잘 생기게 됩니다. 결국 혈관의 문제인 것이죠. 귓볼에 주름이 잡힌 사람이 치매나 뇌졸중, 심장병 등의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거울 한번 보셔서 귓볼을 확인해 보시고 대각선 귓볼 주름이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혈관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의 혈관이 누러지지 않도록 자세를 신경 쓰고 무엇보다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밀가루, 설탕, 유제품, 기름진 음식을 줄여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과 같은 찌꺼기와 스트레스로 인해 활성산소 찌꺼기가 뇌에 쌓이지 않도록 비타민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코엔자임 Q10 등과 같은 항산화 물질에 도움되는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과 혈관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귓볼 주위 모세혈관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혈액순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 옆쪽 근막유환 및 혈액순환입니다. 네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가며 턱까지 내려온 후 엄지손가락으로 흉쇄 유도근을 따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펌핑해 줍니다. 한쪽당 1분간 시행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주의점은
강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한 힘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강하게 할 경우 오히려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한 힘으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옆쪽 근막이완이 귓볼에 혈액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얼굴에는 림프절도 있기 때문에 혈관에 있는 독소와 찌꺼기를 림프절로 배출하는 림프순환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림프순환이 원활할 경우 얼굴 붓기뿐만 아니라 중이염, 두통까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해주시면 정말 좋은 동작입니다. 머리 뒤쪽 근막이완 및 혈액순환입니다. 네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가며 턱까지 내려온 후 엄지손가락으로 흉쇄 유도근을 따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펌핑해 줍니다. 한쪽당 1분간 시행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여기 또한 강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한 힘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과 같은 찌꺼기와 독소들이 뇌에 쌓이게 되면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머리 뒤쪽 뇌막에도 림프절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를 근막이완할 경우 림프 순환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귓볼에 혈액 공급을 해줄 뿐만 아니라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과 같은 독소와 찌꺼기를 배출하여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막이완 림프 순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귓볼 주름과 관련된 이야기와 혈관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 그리고 귓볼 혈액순환에 도움될 수 있는 두 가지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귓볼 혈액순환에만 도움되는 동작이 아니라 뇌에 쌓인 독소와 찌꺼기를 배출하는 림프순환에도 아주 좋은 근막이완 방법이니 매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혈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더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